자, 중앙정치조직부터 지방행정조직, 군사제도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통치조직의 정비 볼게요. 통치조직의 정비. 자, 일단 통치조직의 정비.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관직 체계를 정비할 때, 중앙정치조직을 정비할 때 신라에다가 그 다음에 태봉이면은 원래 나라 이름이 뭐죠? 후고구려에다가 그러니까 태봉에다가 거기에다가 신라에다가 당나라에다가 이런 여러 나라들의 제도들, 송나라에다가 막 이런 여러 나라의 제도들을 다 쉽게 말하면 섞은 거예요. 짬뽕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좋은 것들을 골라서 중앙정치 조직에 활용을 하도록 한 거죠. 자, 그래서 초기에는 태봉 신라 당의 관제를 일부 병용하였다. 자, 그래서 광평성을 최고기구로 두고, 자, 광평성은 아까 어디 나왔었냐면 후고구려에서. 그래서 후고구려 때 광평성을 최고 관청으로 두고 그 밑에 내의성, 내봉성 뭐 이런 식으로 기관을 두었다. 자, 그러다가 성종 때부터 정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앙정치조직은 성종에서부터 정비돼서 문종 때 완성됐어요. 성종 때 정비 시작, 그 다음에 문종 때 완성. 자, 그래서 중앙정치조직이 정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중앙정치조직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은 248페이지 맨 위에 나오는 그 표 있죠? 표, 구조도 같은 거. 그거를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중서문화성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중서문화성부터. 자, 원래 당나라의 제도는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중서성, 문하성이 따로따로였는데 이거를 고려해서는 이 두 개의 역할이 비슷하네. 그래서 중서성과 문하성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당나라에서는 3성이었어요. 그런데 고려는 이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성이 몇 개냐면 2개. 그래서 2성이라고 하죠. 자, 중서문화성에서 자, 역할은 뭐냐? 중서문화성의 장관은 문화시중이고요. 중서문화성의 장관은 문화시중이고, 자,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의 역할은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이죠.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인데, 자, 이 중에서 중서문화성은 크게 2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재신, 하나는 낭사. 자, 재신과 낭사로 나눠지는데, 재신이라고 하는 이 이제 관직은 말하자면 이제 이품 이상의 고위관직으로서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죠. 자, 재신은 이품 이상의 고위관직. 자, 이품 이상의 고위관직자들로 구성되며 이 사람들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이제 논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거기 보시면 백관을 통솔하고 주요 정책을 의논 결정. 그래서 자,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낭사는 3품 이하의 하급 관료를 얘기하고요. 자, 낭사 같은 경우는 언론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한테 뭐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언론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상서성. 상서성이라고 해서 자, 중서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 이성이죠, 이성. 2개의 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성육부 체제라고 하거든요, 고려를. 그래서 이렇게 이성육부 체제 중에서 상서성 봅시다. 자, 상서성 같은 경우는 자, 상서 말하자면은 이 상서성의 장관은 상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행정실무를 담당하는데, 자,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자, 그리고 6부로 요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요 상서성 밑에 6부로 구성이 돼요. 자, 그래서 6부는 이, 병, 호, 형, 예, 공의 6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는 행정실무를 담당하죠. 행정실무는 실제 업무를 담당한다. 말하자면
여기 제신이라 이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하면 그거를 이쪽으로 명령을 내리면 이 사람들이 각각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병, 호형, 예공. 자, 여러분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육부의 역할이 적혀져 있죠. 자, 이 중에서 이부는 인사행정을 담당하고 병부는 군사, 호조는 재정, 그 다음에 형조는 형벌, 법률, 그 다음에 예조는 외교와 교육, 그리고 공부는 이제 토목공사를 담당하죠. 그래서 이병, 호형, 예공. 자, 요 이병, 호형, 예공은 원래 당나라로 하면 이호예병형공이에요. 중국으로 하면 이호예병형공.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이호예병형공. 자, 순서가 달라졌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당나라는 중국은 이호예 병, 형, 공. 이렇게 육부예요. 자, 그러면 이호예병, 형, 공인데 지금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보면 뭐가 다르죠? 순서가 다르죠? 자, 뭐가 앞으로 나왔죠? 병이 앞으로 나왔네. 자, 그러면 이병, 호형, 예공이니까 대체적으로 뭐가 앞으로 나왔어? 병이 앞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고려는 병, 즉 군사적인 걸 좀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성육부 체제. 자, 이성. 자, 그리고 육부. 자, 그래서 이렇게 당나라의 이성육부 체제를 모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성육부 체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추원. 자,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중추원은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자, 중추원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서 중추원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지금 제신과 낭사로 나눠졌잖아요. 자, 여기서는 추밀과 승선으로 나눠지죠. 이품 이상의 고위관리인 추밀은 국가 기밀을 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승선은 자, 삼품의 벼슬이에요. 삼품의 벼슬인 승선은 자, 여기서는 왕명 출납을 담당하죠. 자, 왕의 명령을 출납은 들고 나가고 이런 뜻이니까 왕의 명령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제 밖으로 나가고 하니까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은 즉 비서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의 비서기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추원은 추밀과 승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이 여기에서 핵심 벼슬은 제신이니까 중서문화성을 제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추원을 추밀이 핵심 관직이니까 추부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중서문화성을 제부, 제신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중추원은 추밀이 중요하니까 추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삼사. 자, 삼사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삼사라는 기구는 단순 회계기관이죠. 자, 단순 회계기관으로서 삼사는 곡식과 화폐의 출납을 담당해요. 곡식과 화폐의 출납을 담당한다. 자, 그리고 어사대. 자, 어사대라고 하는 기구는 관리감찰 기구. 어사대라고 하는 기구는 관리감찰 기구. 그러니까 관리들이 뭐 비리를 저지른 건 없는지, 잘못을 한 건 없는지, 뇌물을 받은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탄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어사대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주요 관직 체크 한번 해봤고 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제신. 이품 이상의 고위관료인 제신과 이품 이상의 고위관료인 추밀은 또 따로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회의하는 회의기구가 자, 이거를 우리가 제추회의라고 해요. 제추회의. 왜냐하면 제신과 추밀이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제추회의라고 하는데 자, 요 회의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에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도병마사라고 하는 건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 그러니까 뭐 어디다가 뭐 군대를 보냅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의 중요한 이런 국방 문제,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고 자, 그다음에 식목도감은 법제와 격식을 담당하죠. 자, 법제와 격식이라는 거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면 지금의 국회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격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격식을 차려. 그러니까 뭐냐면은 행사의 뭐 순서 같은 걸 정하잖아요. 목차. 이거는 이거를 먼저 하고 이제 순서를 정하는 식순이 있잖아요. 어떤 행사든 간에 그런 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제와 격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자, 이 중에서는 둘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급이 높냐? 자, 둘 중에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거예요? 국방 문제랑 법제와 격식이랑? 더 중요한 건 국방 문제지.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대우를 많이 받아. 급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도평의사사로 바뀌어요. 원간섭기 때로 가면 도평의사사로 바뀌거든요. 원간섭기 때로 가서 도평의사사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이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국방 문제, 국가 문제만 논의하잖아요. 전쟁 같은 거. 하지만 여기는 국정을 총괄하게 돼요. 모든 일을 여기서 다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제추회의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낭사. 산품의 낭사, 산품 이하의 하급관리인 낭사와 어사대. 어사대가 자, 또 따로 모여.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요. 자, 그래서 또 중요한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낭사와 어사대를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을 대간, 대성, 성대라고 불러요. 대간, 대성, 성대라고 부르며 세 가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 서경권, 간쟁권, 봉박권,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서경. 서경이라는 건 관리를 임명할 때나, 자, 그 다음에 법을 만들 때나, 자, 정확히 쓰면, 제가 정확히 쓰면 이렇게 돼요. 관리를 임면할 때. 임면은 뭐냐면 임명하고 파면할 때니까 관리를 뽑을 때나 자를 때,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법을 만들 때나 없앨 때. 개는 이제 법을 만들 때. 없앨 때. 자, 그러면 법을 만들거나 없앨 때 동의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왕인데 A라는 사람한테 벼슬을 줘야지. 자, 그러면 내가 왕이니까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A 벼슬 주고 싶으면 주면 되죠. 하지만 요 대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거 괜찮습니다라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려시대에 왕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없어요. 우리가 왕 하면은 막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간쟁이라고 하는 건 간언. 간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의 잘잘못을 건의하는 거예요. 자, 왕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건의하는 게 간언. 봉박.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죠. 자, 왕이 명령을 할 때 와서 그냥 야, 너 오래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써가지고 막 중요한 명령은 막 이렇게 막 문서로 써서 이렇게 막 쟁반 같은 데에서 받쳐서 이렇게 딱 받쳐서 오잖아요. 원래 딱 가져와. 그런데 이 봉박, 이 사람들이 됐어? 다시 가져가. 아예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되돌려보낼 수 있어요. 자, 왕이 명령을 했는데 막 그렇게 거절할 수 있어? 네. 이 사람들은 이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봉투 안 열어보고 그냥 되돌려보내는 거. 그 다음에 왕한테 건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구를 임명할 때 싫어! 이러면서 이제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경, 간쟁, 봉박의 이런 역할을 하는데, 자, 그럼 이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고려시대 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맘대로 못하네? 자, 그러면 이렇게 왕을 제약할 수도 있네? 자, 이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렇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정치가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게 대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성육부 체제. 요걸 우리가 이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육부죠. 자, 이렇게 이성육부 체제는 어느 나라 거를 빌려온 거지, 꾸어온 거지? 당의 제도를 모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추원과 3사. 이거는 송해 제도를 모방한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당, 송, 그럼 어사대는요? 어사대는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국의 제도를 모방했어요. 그러면 그 중국이 송나라냐 당나라냐? 몰라. 그래서 그냥 얘는 중국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 몰라?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그러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이거 어느 나라 거 모방한 거야? 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어느 나라 거를 모방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고려 독자적인 거예요. 고려 독자적 기구이다. 자, 고려의 독자적 기구이면서 자, 그러면서 자, 이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이 아주 높은 벼슬들이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정하잖아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를 누가 주도하지? 아, 귀족이 주도하는구나.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귀족 중심 정치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귀족 중심 정치가 이루어져. 그걸 알 수 있는 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자,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이런 게 나오겠죠? 이런 거 중요하다잉. 이런 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간 이런 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중요하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 249페이지. 자, 지금 여러분하고 6번. 자, 6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대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럼 제가 설명 안 한 것도 있죠. 춘추관 역사 편찬 안 했고 설명. 그 다음에 한림원. 자, 한림원은 왕의 문서를 이제 적는 역할, 기록하는 역할, 그러니까 작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체크 안 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쭉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시험에는 한동안 이 도병마사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자, 여러분 책에 250페이지 사료를 보시면 도병마사라고 해서 나와 있죠. 도병마사가 되게 많이 나왔던데 네, 도병마사가 되게 많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가끔 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딱 사료를 읽고 이거 도병마사구나 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근데 쭉 읽어보면 도병마사라는 말은 안 나와요. 책에. 그럼 어떻게 찾지? 자, 도병마사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여러분 합좌기구라고 써있죠. 합좌라는 표현 있죠. 합좌가 뭐냐면 합의하는 기구야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중요한 정책을 합의하는 기구다. 아, 이게 도병마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합좌라는 표현 나오면 볼 것도 없어. 그냥 도병마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중앙정치조직. 자, 이제 이거 좀 지울게요. 지방행정조직으로 갑시다. 지방행정조직. 자, 지방행정조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 우리는 정비과정 먼저 볼게요. 자, 처음에 나라를 세웠을 때 우리가 시무 28조에서도 나왔잖아요. 자, 태조가 지방관을 파견해서 다스리려고 했으나 그 초창기의 일이 너무 번잡해서 말하자면 번다하여 지방관을 파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방관을 파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종에게 건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나라를 세웠을 때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웠을 때는 그때는 지방관을 파견을 못했죠. 그럼 누가 다스렸지? 자,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 다스렸어요. 그게 향리. 그러니까 호족이죠, 호족. 호족이 나중에 향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호족들이 다스리다가 성종 때 가서야 드디어 지방관을 파견하죠. 자, 성종 때 주요 도시에 뭘 설치했죠? 12목을 설치하고 거기에 목사, 지방관을 파견을 하죠. 거기서부터 지방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해서 자, 그러면 보통 고려시대의 지방제도를 오도양계 체제라고 그래요. 자, 그럼 그렇게 오도양계 체제가 정비된 건 언제냐? 그러면 현종 찾으시면 돼요. 현종. 자, 오도양계 체제가 정비된 게 어느 왕 때? 현종 때. 가로 3번에 보시면 현종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현종 때 오도양계, 경기, 삼경 이렇게 쭉 제도들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렇게 고려시대 지방행정제도가 완성된 건 어느 왕이냐? 현종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현종 때 완성된 오도양계가 여러분 지도에 나와 있어요. 그 지도가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일단 오도양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고려시대 행정제도는 오도와 양계가 있어요. 양계라고 하는 건 계라고 하는 이름이 두 개 있다는 뜻이고 맨 위에 북쪽 지방을 보시면 북계가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 동쪽에 보시면 동계가 하나 있죠.
네, 북계라는, 그러니까 양계라는 건 북계와 동계 두 개다. 그래서 양계라고 하고요. 그러면 계라고 하는 행정구역은 북쪽의 국경지역과 오른쪽에 왜 바닷가 또 외구로부터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설치했어요. 군사요충지를. 자, 그러면 5도 있으면 그 아래쪽에 이제 양계 있으면 그 아래쪽에 5도가 설치가 돼요. 자, 5도 이름 한번 쭉 볼게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자, 도가 몇 개? 5개. 자, 그런데 그중에서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는 다 알죠?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시 때부터 있었네? 자, 그러면 이때는 있었지만 조선에 와서 없어졌어. 그 이름이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자, 여러분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는 그럼 어느 시대에만 있었던 거예요? 고려.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 풀 때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나오면 무조건 어느 시대인 거예요? 고려시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도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수도는 어디? 서경. 수도는 참 개경.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막 제2의 도시 막 서경 중시했다라고 했잖아요. 3경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1수도는 첫 번째 수도는 개경이죠. 자, 그 다음에 개경 못지않게 중요한 도시를 서경, 평양이 서경. 거기 보시면 북계에 있죠, 서경이. 그 다음에 신라가 편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신라의 수도였던 동경, 그러니까 경주를 동경으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이 동경보다는 남경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한양, 서울이죠. 서울에 남경을 설치해요. 그래서 자, 삼경제도 한번 쭉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목. 여러분 중간중간 보면 목 나오는 거 보이죠? 목이라고 하는 게 설치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 보면은 도호부가 있어요. 안변도호부, 안북도호부, 안서도호부, 안남도호부 이런 식으로 도호부라고 해서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한 게 도호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정비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고려시대 행정제도가 뭐냐? 그러면 5도 양계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쭉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5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를 5개로 나눠서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5도.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자,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 요 일반 행정구역에는 누구를 파견하냐? 안찰사를 파견해요. 자, 이 안찰사라고 하는 건 임기 6개월짜리 임시 순회직이에요. 자, 임시 순회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양광도에 안찰사로 파견됐다.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 도지사예요. 그래서 내가 도지사로 파견이 됐어. 자, 그럼 나는 이제 짐 싸가지고 안찰사로 가서 서해도로 가서 나 이제 거기 살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나?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임시직이에요. 한 임기 6개월 정도.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내가 만약에 안찰사로 파견이 되면 짐 싸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한 바퀴 삥 순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임기 6개월짜리 임시직. 순회직이라고 하는 게 순찰직이다. 그 말이에요. 순찰. 나는 한 바퀴 삥 순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순회직은 순찰직. 자, 그러면 안찰사는 아주 높은 벼슬을 보낼 필요 없겠죠. 어차피 가면 고생할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 보낼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 관찰사도 도지사지만 조선시대 관찰사는 종이품, 이품 이상을 이제 임명을 해요. 엄청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높을 필요 없잖아. 어차피 임시직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한 5에서 6품 정도. 5에서 6품 정도 되는 좀 비교적 좀 낮은 사람을 임명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안찰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살 필요 없죠. 그러면 도청 필요 없고 관사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 당시에는 도청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청을 지금 이제 이때 표현으로 하면 감영이라고 하거든요. 도청 건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도지사가 여기 와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임시 순찰직이면서 품계로는 한 5, 6품 정도니까 높은 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대우는 좀 받았지만 높은 건 아니죠. 자, 그래서 5도에는 안찰사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하고, 자, 그 다음에 도에 주군현을 설치해. 군현을 설치하는 거죠. 말하자면 주가 있고, 그러니까 목, 그 다음에 뭐 주, 군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설치를 하는데, 자, 이 중에서 자, 주군, 주현, 속군, 속현. 자, 이 군현을 다시 분류를 해요.
어떻게 분류하냐면 주군, 주현, 속군, 속현 이렇게 분류를 하죠. 자, 그러니까 주가 붙은 군현이 있고 속이 붙은 군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 붙은 군현이 있고 속이 붙은 군현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주군,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 아니, 파견된 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주군과 주현에는 나라에서 임금이 수령을 뽑아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군, 속현은 나라에서 임금이 수령을 뽑아서 보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관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임명된 사람이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지방관이 없으면 이 지역은 누가 다스리냐? 자, 지방관이 없으면 이 지역은 누가 다스리냐면 향리가 지배하는 거죠. 향리가 통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향리는 아까 누구였냐? 향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호족이었고 그 호족이었던 사람이 이제 공무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지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은 향리가 원래 그 지역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향리한테 무조건 맡겨놓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여기에 간무라고 하는 걸 파견해요. 간무는 임시수령. 자, 그래서 간무를 파견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간무라고 하는 임시수령을 파견하기 시작한 시기가 예종 때부터. 예종 때 간무를 파견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실제로 숫자로 보면은 자, 숫자로 여기다 써볼까요? 숫자로 보면 주현과 속현, 그러니까 주군, 주현, 속군, 속현 중에서 어떤 게 훨씬 숫자가 많냐? 숫자는 속군, 속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하나의 주현에 파견된 수령이 몇 개의 속현을 같이 관리하는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의 주현에 파견된 지방관이 수령이 주변에 있는 속현이나 또는 향부곡소 같은 특수행정구역을 같이 관리하는 그런 체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속군, 속현, 지방관이 파견 안 된 지역, 여긴 향리가 지배하고 임시수령인 간무가 예종 때부터 파견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도라는 거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양계. 자, 양계는 동계와 북계를 얘기하는, 자, 여기는 일반 행정구역이었고 여기는 군사행정구역, 군사적인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북계, 동계. 자, 이런 양계. 자, 여기에는 누구를 파견하니? 여기에는 병마사를 파견해요. 자, 여기 헷갈리니까 이 아래쪽에다 쓸게요. 자, 여기는 누구를 파견하냐? 병마사를 파견한다. 자, 그러면 병마사, 군사적인 느낌이 딱 들지 않아요? 이 지역에 이제 방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이 병마사라고 하는 사람은 군사적인 일도 담당하기도 하지만 행정을 같이 담당을 하기도 하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군사적인 책임도 지는 사람이 바로 병마사고, 이 병마사 같은 경우는 조금 급이 높아요. 여기 안찰사보다. 그래서 요 병마사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5품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높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상주,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라고 하는 행정구역 밑에는 진이 설치돼요. 주요 요충지에 진을 설치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경기. 경기라는 건 개경과 그 주변 지역을 얘기해요. 서울 경자에 기라고 하는 한자가 수도 주변 지역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경과 주변 지역을 말하고 삼경. 자, 삼경은 일단 개경, 수도, 송악. 그 다음에 서경은 평양. 평양을 서경으로 임명을 한 거죠. 지정을 한 거죠. 그리고 동경. 자, 동경은 경주였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동경이 남경으로 바뀌어요. 남경은 지금의 한양이고요. 서울. 자, 그럼 이렇게 남경을 설치한 건 언제냐? 문종 때. 문종 때 남경을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자, 그러면 삼경이라고 하는 건 개경, 서경, 나중에 남경. 이게 이제 나중에 핵심인데, 자, 이런 삼경은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았어요. 풍수지리설의 영향.
자, 왜냐면 수도를 정한 이유가 개경 길지설, 서경을 설치한 이유, 서경을 중시한 이유는 서경 길지설. 그 다음에 남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중에 조선의 수도로 삼은 이유도 남경 길지설이거든요. 길지라는 건 땅의 기운이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앞으로 좀 성장할 지역이구나. 즉 이런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도호부가 있어요. 자, 사도호부였다가 또는 어떤 때는 오도호부였다가 그래서 행정구역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팔목. 팔목은 원래는 12목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팔목으로 바뀌게 되고. 자, 그래서 오도, 양계, 경기, 그 다음에 삼경, 사도호부, 팔목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에 특수행정구역. 자,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으로 향부곡소가 있었어요. 향부곡소. 자, 이 중에서 향부곡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있었고요. 자, 이 중에서 소라고 하는 게 고려시대 처음 생겼어요. 자, 그래서 향부곡은 통일신라 시대도 있었고 소는 고려시대에 처음 생겼다. 자, 그럼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신분으로 하면 양인이에요. 양인이라고 하는 건 평민이란 뜻이에요. 일반 평민이라는 뜻인데, 자, 이 사람들은 평민이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제약이 많다는 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면 더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뭔가 좀 의무가 많은데, 자, 일단 이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다른 지역의 일반 평민들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건 이사를 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국자감에 입학할 수도 없고, 원래 양인 이상이면 국자감에 입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자감 입학 안 되고요. 과거 응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시험 잘 봐가지고 막 귀족 되고 그런 거 불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승려가 될 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세금은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특수행정구역민이라고 하고, 자, 특히 향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소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도, 양계, 경기, 삼경, 사도호부, 팔목. 자, 이 중에서 삼경, 사도호부, 팔목을 따로 계수관이라고 그래요. 이 계수관이라고 하는 건 중간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도, 양계같이 큰 행정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삼경, 사도부, 팔목처럼 중간행정구역이 있고, 이보다 조금 더 작은 주현, 군현이나 아니면은 향부곡소 같은 조그만 행정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행정구역을 향부곡소라고 이제 그 계수관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여러분 251페이지 보시면 삼경, 팔목, 사도호부 옆에 계수관이라고 써있죠. 계수관이라는 게 이렇게 중간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도, 양계, 그리고 주군, 주현, 속군, 속현, 그리고 자, 삼경, 사도호부, 팔목, 향부곡, 소까지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군역제도와 군사조직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군역제도는 병농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병농일치 또는 다른 말로 농병일치. 자, 농병일치는 뭐냐면 농민들은 군대를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농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중앙군은 대대로 세습적 군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었으면 나도 거의 중앙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역을 세습하는, 아버지가 군인이면 거의 세습되는 그런 체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군사제도. 자, 군사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군역제도와 군사조직. 자, 원칙은 병농일치, 농병일치예요. 그래서 병사는 군대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16에서 60세 사이에 이제 군대를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조직. 조직에서는 중앙군, 그 다음에 지방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중앙군 같은 경우는 2군 6위. 자, 2군 6위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책에 보시면 2군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6위, 좌우위, 신우위, 흥우위, 그 다음에 충무위, 금호위, 천우위, 간문위 이런 식으로 쭉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6개의 군대가 있는데 이 군은 왕의 친위부대 같은 역할이고 6위는 이제 궁궐을 수비한다든가 아니면 국경
경비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게 2군 6이고, 자, 이 사람들은 중앙군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직역이 세습되죠. 그래서 직역이 세습된다. 자, 그 다음에 지방군 같은 경우는 자, 5도에는 주현군, 그 다음에 양계에는 주진군,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래서 주영군은 자, 보승군, 일품군, 정용군, 일품군, 그 다음에 정용군, 보승군, 일품군, 이렇게 구성돼요. 자,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일품군은 향리가 지배하는 노역부대, 향리가 지휘하는 노역부대, 그 다음에 향리가 지휘한다. 자, 그래서 향리가 지휘하는 노역부대죠. 그러니까 노역부대라는 게 진짜 싸우는 군대가 아니고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군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용군, 보승군, 일품군, 자, 그 다음에 초군, 좌군, 우군으로 이루어져 있죠. 주진군, 자, 그래서 주현군. 자, 도 밑에는 현이라는 단위가 있으니까 주현군, 그 다음에 양계에는 진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으니까 주진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방이라고 해서 무신 합좌기구가 있어요. 자, 말하자면 2군과 6위의 고위관리들, 그러니까 중앙군에서의 고위관리인 무관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합의기구가 따로 있는데, 그런 합좌기구를 중방, 그러니까 군인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구는 중방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수군. 특수군은 각 대외민, 말하자면 대외관계, 그래서 북방민족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설치한 군대를 특수군이라고 하는데, 자, 거란을 무찌르기 위해서 설치한 게 광군, 그 다음에 여진을 무찌르기 위해 설치한 게 별무반, 자, 그 다음에 몽골을 위해서 설치한 군대는 아니지만 나중에 몽골의 끝까지 저항하게 된 군대가 삼별초, 몽골의 끝까지 저항하게 된 군대가 삼별초, 그 다음에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서 설치한 지방군을 연호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란은 광군, 여진은 별무반, 몽골의 끝까지 저항한 건 삼별초,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서 설치한 군대를 연호군,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특수군대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 병역제도에서는 2군 6위, 그 다음에 중방,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 2군 6위와 중방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중앙정치조직, 지방행정조직, 그리고 군역제도와 군사조직까지, 그래도 주요 제도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와서는 여러분 문벌귀족 사회, 그래서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 그 다음에 무신정권, 무신정변, 무신집권기 쭉 이후로 한번 고려시대의 정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